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9-45번 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조 5항을 지금 삭제를 하고 8조 공동주택 내외부 도색 등 도시 미관 조성 사업으로 이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시행해 본 결과 이제 주로 방수나 도색이 이제 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이제 거기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실제 그 네. 5조 삭제하는 항이 네. 있을 때도 이 그 도색이라 이런 거 다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미관 전에 있던 항목이 그거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제 뚜렷이 이제 명확하게 도색 내외부 도색에 대한 사항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더 줄일 수 있는 항이거든요. 이게 좀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지게 딱 그 도색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넣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래 더 그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 네. 근데 기존에 있던 항이 그대로 가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개인적인 어떤 제가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 예. 지금 이 개정된다 그래서 지원되는 항목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타 시정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네. 의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특정된 부분도 다 포함이 돼서 가는데 굳이 이거를 선택의 폭을 좀 좁히면서 특정되게 이렇게 또 나가야 되느냐. 만약에 나중에 수요가 도색이 아닌 다른 쪽에 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또 그때 가서 또 바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그 세세한 부분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담고 세세한 부분들은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서 아니면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다 담아서 가는 것도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 제1조 3항에 지금 지원금의 기준이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 공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형태로 돼 있었습니까? 진행이? 저희가 이제 자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음, 지난 3년간 이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항을 이제 집어넣게 된 것이 이제 지금 공종이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본 결과 90% 정도가 지붕 옥상 방수 공사가 이제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좀 다양한 공종으로 이렇게 도색도 좀 들어오고 바닥 포장도 하기를 원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다양한 공종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좀 이 조례에 좀 명시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려고 이 조항을 이제 그러면 지정 공고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행정 예고를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10월 달 중에 행정 예고를 해서 시민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소규모 주택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선택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그 관리는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그 소규모 주택에서 그 측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이 일더라.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성실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불성실할 때는 소규모 업체에서 뭐 재판 걸 수도 없고 시간상 또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뒤로 공사를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과 쪽으로도 민원이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쵸?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 지금 현덕면 쪽에 그 사례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쟁들이 좀 많은데 제가 대략 이렇게 봤더니 또 입찰 공고를 받아서 들어온 업체들이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곳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들을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도 시에서도 지금 개입하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응? 왜냐면 보조금은 이미 준 거고 보조금하고 계약을 쓴 그 주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그쪽에는 뭐 대형 주택도 아니고 이제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또 인력이나 어떤 그 자금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시에서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뭐 대부분 지금 공사 같은 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면 보통 그 페널티를 먹는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사들 보다 보면 업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정 수준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적인 입찰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꼭 그거를 적용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보조금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어떤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시 측에서도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래서 그 지금 8조 1항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할 단계에서부터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그 산정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동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과거에는 그냥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의 그 검토 정도만 하는 거로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아마 현정면 그 시민가에다가에서도 시장님한테 아마 그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관심을 갖고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입니다. 21쪽 보면은 그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 5억,
21년도에 8억, 22년도에 8억. 선정 신청의 비율을 보면은 2020년도에 신청이 88건, 선정이 46건. 21년도에 신청이 216건, 선정이 71건. 22년도에 신청이 208건, 선정이 88건. 지금 그 신청자 수요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신청을 일단 받으면은 누가 현장에 바로 답사를 확인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냥 신청만 받고서는 그냥 선정된 것만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예, 신청 들어오면은 이제 네. 저 현재 그 점검하는 기준에 의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조사하시는 예, 예. 분들은 어느 분들이 나가십니까? 그거 저 담당 부서 이제 건축 관리팀 직원이 나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 건축 분야나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정년퇴임을 하신 전 공무원분들이든가 어떤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 소지자분들이 대응을 해서 왜냐면은 이제 이 신청자 수가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수도 늘고 이제 구옥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급한 게 있고 좀 이거는 내년에 해도 된다 아니면 뭐 2, 3년 후에 해도 된다 어떤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급한 거 먼저 우선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현행 선정 기준 표를 보면 네네. 그 공동주택의 그 사용 승인 일자가 오래된 거일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고 네. 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급할 경우에 이제 점수가 높게 돼 있어서 현재까지 선정된 것들을 보면은 좀 오래되고 좀 시급한 것들이 먼저 선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급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시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죠. 지금 판단하기가 이게 정성적인 부분이라 이것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그 미선정되신 그 단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그 저희가 그 8조 1항에서 네. 그 이 신설하게 된 게 이제 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네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좀 해서 신청에 이거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보려고 이번에 이 8조 1항에서 이런 걸 신설한 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보면은 8억 2020년도에는 5억을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 2021년도 8억, 2020년도 8억 했는데 지금 건축 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하고. 예. 내가 볼 때 한 15% 이상 거의 20% 이렇게 육박하게 올랐는데 네. 예산을 이렇게 동결시켜 버리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년 한 해 이제 이게 예산이 8억인데요. 네네. 보통 80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한 개 단지에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네. 쓰시는데요. 그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더 하고 싶으셔도 그거를 지금 사실은 그 3,000만 원 범위를 다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죠? 자부담이 20%입니다. 뭐 이게- 올해도 이게 8억은 지금 다 소모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8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동에 어느 그 지역에 누구들에서 뭐 A라는 지역에 누구 누구의 수리, 뭐 보수, 뭐 이런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증감시켜서 좀 그렇게 현장 답사가 왜 중요하냐면 급한 데는 우선 그 보수나 그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하신 분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A, B, C, D 뭐 이런 등급을 매겨서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 증액을 좀 시키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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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개정 이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현실에 부합하는 그 지원 기준 종류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보면 옥상 방수, 뭐 외벽 도색, 난간 보수에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도 보면 뭐 이제 조금 2021년도나 이런데 5억이었다 지금 8억으로 정액은 됐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이렇게 보면 208건 중에서 지금 선정된 건수가 88건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금액도 돈 1,000만 원 선에서 한 건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손하명 의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8억이라고 해서 88건을 이거를 한다고 하면 한 건당 뭐 1,000만 원 꼴도 이제 안 되는 이런 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만 뭐 보수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지 실질상으로는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외벽 방수나 도색 뭐 난간 보수 이거에 제한 두지 말고 그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낡아가지고 바닥 주차장 그 바닥 있잖아요. 다 갈라져가 그런 것도 좀 포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접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외벽을 도색으로만 하지 말고 도색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타일 같은 거 붙인 오래된 보수 저기 정비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색은 쉽지만 타일 교체 같은 거 하려면 금액이 좀 많이 이렇게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원 대상을 이런 데 한정짓지 말고 바닥 포장이라든가 타일 교체 뭐 이런 그 다양한 종류도 좀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매년 이게 뭐 지금 예산 추계를 보니까 뭐 2021년부터 2025년 8억으로 이게 동결을 아주 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 8억이라는 돈은 좀 턱없이 조금 부족한 그 예산인 것 같아서 앞으로 뭐 어차피 이제 개정을 할 건데 보수다운 보수를 지원을 해줄 거면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자비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만 보수지 가보면 별 뭐가 없다고 다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건수가 한 200명 중에서 88건에 해당된 거는 진짜 선정된 거 아니냐 그것만도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오래된 공동 그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그 개보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법 개정하고 신설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지원 그 종류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가능합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은하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 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뭐 연림이라 빌라 뭐 한 10여 가구 정도의 그런 소규모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예, 되겠죠. 그 정도 10가구 이하가 가장 맞습니다. 전에 보면 이제 이 보조금 지원이 이제 옥상 방수에 이제 많이 좀 할애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외부 도세까지도 이제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양하게 네,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공정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데 이게 이제 장기성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이제 조그만 그 단지 같은데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노후
주택 공동주택 그 선정 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선정을 뭐 해왔습니다. 민원으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민원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그렇죠. 선정 때문에. 한 80군데 정도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네, 네. 근데 이 외부 도색 같은 게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옥상 방수하고 외부 도색하면 한 1,500 정도면은 그렇죠. 웬만한 금액이면 예. 다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업체 선정에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 그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들하고 이제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선정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부담이 10% 20%가 있죠. 네, 그렇죠. 이 자부담이 20% 정도. 예.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짬짬이가 돼서 20%를 업체에서 보존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이제 소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색을 하더라도 방수를 하더라도 2번, 3번 칠할 거를 한 번만 칠하고 끝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S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과연 이거를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이제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 하자 보수 증권 같은 것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생겼을 때 업체에서 하자 시공을 할 수 이제 있게끔 원칙은 그런데 다 공사가 끝나고서 다 철수를 하게 되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아무런 뭐 저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원이 이제 그런 민원이 이제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추후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좋은 지원책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20% 자부담의 어떤 문제점을 악용을 해서 업체하고 짬짬이가 돼서 자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강행을 하고 부실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따르는 AS 처리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조례고 좋은 지원 아니긴 하지만 사후에 AS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도 보충 질의를 좀 그 과장님 그 하자 이행 보증보험 증권 다 받으셨어요? 그 해당 주민 측에 네.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을 하면은 보증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뭐 추가로 300만 원 보수비가 들어갔다. 이걸 보증회사에서 지급을 다 해줘요. 그리고 보증회사에서 그 업체한테 그 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하자 이행 보증 보험 증권. 근데 이거는 보증회사에서 아무나 다 안 떼줘요. 재정이 튼튼한 그 업체나 해주지 재정이 약한 회사들은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사 업체에 그 계약을 할 때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돼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는 그 옥상 방수에 대한 그 지난해 11월 달에
그 저희 조례에 담았습니다. 네. 그 하자 보증 증권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사님.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발언 있으신 의원이 있으면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 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주택 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 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협약 보고의 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그 지역 공공 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금년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2 잠깐만 지금 보고이건을 설명을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그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질의하실 부분 이 보고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그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 그 문화진흥원과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반영 노력과 공유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평택시 도시 디자인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며 인력 및 조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 금년 11월에 완료되면 협약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체결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공모 사업인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 관련 GH에서 신창 경로당 대보수 사업비 5천만 원을 사회복지단체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는 양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신창 경로당 대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평택시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 추진한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이야기가 있는 안중 마을 벽화 거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경기 물류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에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협약 내용은 주민협의체에서 보관 중인 경기 물류 고등학교의 옛 사진 및 학교 학생들의 그림을 제공받아 학교 노 담장 일대 타일 벽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리 달보레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보고권입니다. 안정리 달보레 센터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평택시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지상 4층 규모의 도시재생 문화 거점 시설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보레 센터 활성화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건으로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달보레 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등 제반 사항과 카페 운영, 공동 주방 대관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 간 보고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원 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손함영 의원입니다. 지금 타일 벽화 작업 이거 주민 공모 사업인데요. 예, 공공 디자인 컨설팅 지원, 예, 예, 그거 먼저. 이걸 하겠습니다. 상정해가지고는 차례대로 해요? 공공 디자인 컨설팅. 우리 도시개발 계획과장님, 우리 그 공공 디자인 컨설팅 없었어요? 평택시 도시 디자인 팀이 없었어요? 원래? 지금 있습니다.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한 7, 8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간 거기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100% 지금- 다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이 하십니까? 네? 100% 다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공공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성북동을 지금 짓는데 성북동 청사를 짓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나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냥 그 건축사 설계회에서 그냥 처리를 했는데 네. 지금 공공 건축물부터 좀 주변에 경관 요소와 좀 부합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게 다 건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금 공공 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거 업무 협약권은 5월달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4개 시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공공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업무 협약권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공공 건물이죠. 그것도 합정동에 네.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심의를 처음 이제 태워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이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일반 다른 데 진 건축물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마 심의를 태웠기 때문에 그것도. 예.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에는 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송탄 미군부대 앞쪽에 그 신장동 있죠? 신장동. 거기 제2 공영주차장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관상 볼 때도 너무 그
아니다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는 또 더 엉망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접했을 때 과연 우리 평택시가 이런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어떤 신축에 대한 디자인 이런 모형이 좀 이쁘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는 어떤 이런 컨설팅을 지원받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좀 뭔가 색다르게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한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거 지원 사업 선정에 많이 애쓰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번에 그 4개 시가 됐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철원하고 하남, 공주 이렇게 3곳하고 평택 이렇게 4군데가 4지역이 됐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 지금 기반 조성 컨설팅, 그러니까 분류가 2분류로 나눠지는데 활성화 지원하고 기반 조성 컨설팅이 2가지로 했는데 평택은 이제 기반 조성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공공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시설물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달에 그때 저기 시청에서 중간 보고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다 공공 디자인에 해당이 네,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거랑 지금 선정된 거랑 그때 한 거랑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것보다 행정을 공공 디자인에 대한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했던 대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의 전체 미관이나 이런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4곳 보니까 지금 안성하고 아산, 부산, 춘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그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 합정동의 공영주차장 그거가 이번에 컨설팅에 포함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진행되었던 거였었죠. 그거는 이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컨설팅 수행이나 성과물 도출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금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 관련 컨설팅을 해줄 분들이 홍익대학교 이제 장영호 교수님하고 네. 그리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팀장을 하셨던 최완석 교수님이 현재 우리 시를 컨설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예. 여기 추진 경감이 계획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수행 및 성과물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9월 말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는. 협약안을 제출은 했는데 네. 저희가 제출하면서 조례상의 협약이 이제 의회에 보고가 돼야 이제 효력이 있는 거로다가 이렇게 두고선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아마 9월달 의회 협약에서 이걸 좀 보고권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네. 10월달, 11월달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11월 말까지 협약 기간인데, 이제 계획에서는 10월 달까지 돼 있어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결과적으로는요. 부산 같은 경우가 작년에 먼저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 공모전을 이제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의 전체를 내서 7월 달에 접수를 하고, 지금 이제 선정 8월 달에 하고 이제 9월 달쯤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평택시도 이런 만약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은 이러한 그 스텝으로 갈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앞으로 이제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은 이제 공모 사업도 하고 해야죠.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이제 방향이 잡히면은 네. 그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뭐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뭐 눈으로나 뭐 이런 모든 걸로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그 부산시에서 공모전 하면서 보니까 뭐 분야를 이제 또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성인 이렇게 하고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상금 차이도 좀 너무 만연히 차이가 나고 뭐 대학 일반부 같은 경우는 대상일 경우는 500만 원이 이제 그 시상이 되는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이 이렇게 된다고 시상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재산권 여기 저작재산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IP라던가 이런 모든 저작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차후에 이런 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는데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보고이권을 떠나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공 디자인 그 시설물 디자인 평택시 공공 디자인 시설물 그 디자인이나 규격 같은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특허로 출연돼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예.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변 같은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나요? 그 저기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다치지 않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무단횡단 방지 그런 시설 규격 같은 게 다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평택시 공공 시설물 디자인을 쓰고 그 규격 있는 걸 쓰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설계를 그렇게 못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오성면 숙성 1리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그 도로 새로 신설된 도로에 보면 그 옆에 그 가드레인을 쳤는데 그게 상당히 높아요. 그게 높이가. 왜 이렇게 높으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평택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규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뭐 그 밑에서 벼 베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실어 위에서 이제 크레인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실어나려고 뭐 이러는데 그 높이 때문에 걸려요 다. 그러면 그거를 또 자르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게 그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나 디자인이나 규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규격이나 뭐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 사업의 성격하고 좀 맞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제가 발언했습니다.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 보고이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발언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선정이 신창 경로당 이게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틀 사업이라고 도시재생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그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사업 외에 이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선정이 돼서? 이거는 경기주택공사에서요. 예. 예산을 들여서 100%또 도배입니다. 예. 그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우리 셋들 사업이나 이런데 중복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요. 중복이 그래서 가능해요. 경로당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거를 리모델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경로당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우리 이제 뉴타운 개발을 지정이 됐다 해제된 곳으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 노인정은 경로당은 굉장히 이게 뭐 건축물을 지을 때 다시는 지을 수 없을 거예요. 들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진 건물이라 건축 허가나 뭐 이런 건 다시는 이게 나머지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는 이게 철거하지 않고는 이건 다시 이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건물이 이제 2층 건물인데 5천만 원 다 모든 금액을 거기에 다 투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신청 경로당이요. 예,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단열이나 창호 여러 가지 예. 그런 시설을 다 요번에 리모델링 해주는 게 5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층에는 노인정으로 쓰고 지하는 창고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2층에는 그 지역의 미술협회 뭐 여기에서 이제 어느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열악한 건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새틀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선정이 돼서 해서 궁금해한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획이 되는 건가요?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 주택공사에서 이게 사회복지협의 단체로 이게 했는데 이게 행복나눔 본부로 돈이 일단은 그쪽으로 기부금이 받아지는 건가요? 경기주택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거고요. 예, 시에서는 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그 대상자가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한 거고요. 예. 사회복지단체는 사업을 업체 선정하고 감독해서 돈을 지출하는 구석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관리 될것 감독 단체가 사회복지 여기 단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가 굉장히 많게는 50년 넘게 된 아주 열악한 건물인 걸로 알고 30년 있거든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언제 이걸 공모를 하신 거죠? 전년도에 하신 건가요? 5월 달에. 그러면은 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이거 한 건입니까? 저희 경기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사업은 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재원이 지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요 같은 겁니다. 지금 경기주택공사하고요.
네. 사회복지단체하고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저 사회복지사 이거를 했구나. 타일벽화. 전 그거를- 타일벽화를 예, 예, 지금 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 예, 지금 예. 그게 아닌가 보죠. 다른 거 같습니다. 전 같이 다 했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타일. 마중물 사업 예, 사회복지단체 보고이건 있습니다. 경기 도지 예, 주택도시공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 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 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주민공모 사업이 이 두 건이었었던 거예요. 그 선정된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두 건입니다. 조금 성격은 틀린 거고요. 이게 지금 평택시 예산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요 예산이. 이거 공모를 했을 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공모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요. 하드웨어 거는 이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 들어와서 그냥 예, 예. 그냥 선정을 좀 예, 하셨다. 그렇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노후되어 있는 벽에 벽화 사업을 하는 부분, 뭐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된다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대상지 선정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저희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그냥 얼핏 현장 사진이 나와서 유심히 보다가 이 인터넷으로 한번 로드 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벽 있는 데를. 이 벽에 붙어서 골목 주차장이 있잖아요. 길게. 그렇죠? 70m 정도. 70m 정도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이런 자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벽 옆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하러 타일로 돈을 들여서 타일로 벽화 작업을 합니까? 이렇게 다 가리는데 1톤 차 같은 거 이건 더군다나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차 위에서 지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더블캡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 위에서 찍었는데도 이런데 학생들이 걸어가면서 이 벽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잘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사업을 뭐하러 공모까지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될까? 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정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길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 그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벽으로 붙어서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반대쪽에 혹시 주차 라인이 있다라면 그거는 혹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벽화 타일 작업을 하고 나서 주차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옮길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학교 측에서 너무 학생들도 옆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차 옆으로 사람이 지나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벽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다 하다 보니까 아니, 벽이 지저분한 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색칠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거를 예산을 일부러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주차 때문에 다 벽이 가리는데 여기다 굳이 타일로 벽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일반 시민 10명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사업 승인을 과연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런 사업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뭐 이런 공모를 해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도시 미관을 좀 더 밝게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사업 대상지 선정이 좀 잘못됐다. 일단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경기분류고등학교가 언제 개교된 거죠? 그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오래돼. 안일고등학교. 아, 그게 경기로 물류로 바뀐 거예요? 오래된 학교. 그 공립인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사립재단은 어떤 시설물 변경을 쉽게 안 해요. 시설물 변경을. 근데 공립은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 교장님 스타일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나 나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주민 공모 사업으로 도시 재생, 도시를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은하 의원님도 염려를 하셨고 저도 좀 이 부분을 염려스러운 게 교장 선생님이 임기가 끝나고 다른 선생님이 또 오시면은 그분의 스타일로 또 간다는 얘기죠. 이 학교 시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데다가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부형님들이나 뭐 학생분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는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많이 접했습니다. 주변 학교 시설 뭐 우리가 총동문회 이제 출신 학교 총동문회도 이렇게 그 학교 총동문회 행사 때 가보면은 이제 많이 그런 게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 게 좀 염려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기 도시주택 경기주택 도시공사에서 5천만 원하고 우리 네 시사업이에요?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해서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갖고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2천만 원 그렇게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잘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셔서 교장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조금 많이 이렇게 모습이 변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제 죄송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조금 학교 주변이 좀 우범화된 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좀 밝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 이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됐고 이거를 밝은 이 불악이나 밝은 담장이나 이런 거를 됐고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은하 의원님이 그 차량이 계속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화가 보이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거기가 뭐 24시간 주정차 가능 지역이에요? 거기는 주차 단속이나 그런 걸 좀 없는 등한시 하는 곳입니다. 이사님.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라 소재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 사진만 지금 봐가지고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쪽 그 공영주차장 쪽이 아니고 저 구도심 쪽 그 반대쪽 그 체육관 그 뒤쪽에 담벼락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그 주차 라인 그어져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뭐 그 일맥 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저기 타일 벽화를 해놓고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약간은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주차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쪽에도 차를 대다 보면 물론 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 위에는 보이고요. 아까 그거는 사진상 제가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안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 마냥 그쪽들이 슬러머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또 뭐 평상시 같은 데는 뭐 좀 무범화 지역 마냥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또 장날 같은 때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또 그쪽을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밝게 하는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이 워낙 그 담벼락이 체육관 뒤쪽으로는 사실 되게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낙후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그 구도심을 좀 밝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이은하 위원입니다. 보충. 이게 뭐 예, 크게 예,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큰 뜻에서는 하는 게 좋다.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만 왜 하필이면 담벼락 옆에 주차장 라인에 있는 데를 왜 선정을 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런 데서 선정을 하셨어요? 기왕 선정을 하실 거면. 그렇죠?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럼요. 이거 보세요. 상식선에서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위에서 놓고 봤는데도 끝에서 30cm밖에 안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밑에서 보면 위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뭐하러 벽화로 만듭니까? 이거를 그냥 하얀 색깔 깨끗하게 칠해주고 말지. 왜 그런 예산을 드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좋은 곳에 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공모 선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그 의원회에서 의원님마다 다 각자 견해가 있고 보는 시차가 있어서 각자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차가 꽉 차 있지만 어떤 때는 텅텅 비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면 저도 가끔 거기다 차를 대고 가는데 거리가 길이가 한 72m, 저는 한 100m 되는 줄 알았는데 72m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거기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학교 쪽에서는 그 담장을 볼 일이 없지만 그 안중 그 지역민들이 그 시장이나 그런 쪽 상인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는 그쪽에 차도 주차하면서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게 안전 이미지는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막 담배도 피고 그 모여서 그룹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이런 모습도 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공모에 선정했다고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에서 봐서 아마 선정됐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렇게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외벽에 그림에도 붙이고 담벼락에 그 벽화도 그리고 한다고 하면 도시는 밝아질 것 같고 거리는 환해질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제 이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 그 의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잘 고려해서 차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그 그림이나 타일 그림이나 이런 걸 선정을 하는 거를요. 주민협의체에서 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한 50% 정도로 하고요.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거로 해서 거기 학생들이 그림이 들어간 그림을 해서 50%를 이렇게 갖고 50대 50 정도로 해서 지금 타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 재생 주민 공모사업 타일 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구 뭐 한 건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하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 이 달보드레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공원 여기 저 사진상으로 보면은 공원 조성 지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원이 완공이 됐어요? 지금 공사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작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국제기루 재단에다가 수탁을 주는 그런 건물인데 연간 뭐 관리 운영비가 2억 4,4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건물이에요? 저희 그래서 저기 지금 사업비 대비 거기서 창출되는 그 지금 카페 운영이나 네. 이런 거를 창출했을 때 아직은 뭐 얼마라고는 규정짓지 못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쪽으로 복지대전으로 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목적이 뭐였었어요? 목적? 지금 목적은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저기를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근데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복지대전으로 운영권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 저기 국제교류재단 외에 민간한테는 수탁 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민간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복지구 뭐고 다 민간한테 수탁 준다고 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2018년도에 공모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운영권을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서 운영 안 하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민간이 또 운영한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신빙성 있는 재단위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재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보면은 민간한테 가는 게 교류재단보다는 낫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그 주변에 어떤 카페 운영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아직 뭐 청취는 못 해봤지만은 지금 이게 연면적이 약 한 480평 층별로 125평 정도 되는 거죠. 126평 정도 예, 됩니다. 층별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연면적이 125평. 연면적이 126평이고요. 1층이 36, 2층이 30, 3층이 27, 4층이 28 정도. 평균 한 됩니다. 35평 정도. 바닥 면적.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그 여기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부대 부대 살짝 정문 떨어져- 앞이죠? 정문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이러한 그 계획이나 시행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시작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연간 뭐 2억 4천 정도 이렇게 유지 관리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 뭐 공원이 다 조성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광 전망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있다고 하면은 좀 덜한데 지금 뭐 이 주변에 뭐 지금 커피숍은 1층, 1, 2층이 커피숍 운영할 계획이죠? 1, 예, 2층. 그렇습니다. 그럼 3층은 사무공간, 사무 공간, 예, 4층은요? 공동주방으로 현재도 공동주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방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민간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재단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꼭 재단한테 이걸 줘야 돼요. 재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 단연간 한 1년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단에서 맞는 거로 지금 재단이 저 복지재단 뭐 이런 부분 재단에 뭐 하는 일이 많아서 민간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다 됐거든요. 민간한테 수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봤었는데 접근성이 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차 문제도 있고 또 도보로 가더라도 사실 여기만 딱 간다고 놓고 보면 주위를 연결하지 않고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니까 그 시설 계획으로 보니까 1, 2층이 이제 카페 휴게 공간하고 사무 공간, 공동 주방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공동주방은 그 미군에서 그 셰프들이 거기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하고요. 예, 이 예. 카페는 쉽게 말하면 뭐 저기 커피숍 예, 개념입니까? 그다음에 2층은 커피숍 겸 휴게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주변을 연계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 시설 개요만 봐가지고는 그 크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 예산액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인건비, 공공요금, 안전관리 용역, 카페 운영 부자재, 프로그램 일식, 위탁 수수료 이게 1년 단위로 따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2, 3천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운영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 예.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면 좀 맞을까
또 주변에 물론 예술의 광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나도 뭐 평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술의 광장도 또 이렇게 예술인 광장인가요? 거기도 가보니까 바닥도 보니까 막 이렇게 우들들들한 게 나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당시 갔을 때는 많이 또 찾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말하는 BC라는 값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짓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주위랑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세산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요게 지금 공원 조성이 커뮤니티 프라자가 지금 한 아까 30%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지상부는 공원입니다. 그래갖고 거기하고 연계돼서 지금 카페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카페 운영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좀 활용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 안정리 부대 앞에 구도시인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울하고 구도심에 침체된 분위기를 좀 타파하고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라도 어떤 주민의 편한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뭐 이런 그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이제 국제교류재단으로 이렇게 선임한 이유는 누가 선뜻 이거를 뭐 타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적자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제 생각에는 누가 선뜻 대들지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때문에 국제교류재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해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억 4,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자체 운영해서 자체 운영해가지고 이 비용을 충당하게 할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은 저 1년 예산을 지원하고요. 예, 거기서 만약에 창출되는 수익은 네. 시혜로 다시 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비를 주고 예, 예. 여기 시에서는 이걸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뭐 카페 뭐 저기 판매 금액 같은 거 프로그램 운영해 가서 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받고 수강료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전량 시에다가 그 수입은 입금시키고 예, 예, 입금시키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저기 뭐냐 우리 그 국제재단에다가 재단에서, 이 예.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민간도 운영할 수 있죠.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이거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무슨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뭐 복지재단이라든가 뭐 도시공사라든가 뭐든지 뭐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하다 보면 이쪽 이런 쪽들이 맞는 그 유통센터 마냥 모든 걸 다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 잘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재단으로 꼭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된다면 민간도 할 수 있는 건지 골고루 생각해서 한번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일단, 협의 다 끝나신 거고요. 근데 이제 협약서에 보면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일단 또 돼 있고 7조에 그리고 8조 2항에 보면 재단이 시설 활성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 평택시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제3자 그렇죠? 만약에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제3자한테 위탁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뭐 1층, 2층 카페만 운영하라고 내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달보드레 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이게 카페 운영, 공동주방 대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 질 때는 이제 카페나 휴게소, 공동주방 뭐 이런 거로 처음에 그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막상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비용이 나오는 거로 이제 그 전기세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거를 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는 국제교류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 이게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그 따지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애물단지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4천이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1억 3,8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을 뭐 한 3명? 4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 국제교류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또 누군가를 또 센터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지만 이거를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3자 위탁을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24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아니 2억 4천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제3자 위탁을 했을 때에 나오는 수익금은 시에다 귀속을 시키겠다. 과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재생 과연 뭐 평택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완수된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뭐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달보드레 센터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손화명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다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택이 이 산하에 재단이나 이제 산하기관을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관련 재단끼리도 아마 소통이 부재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답변을 하신 거 보면 그럼 이 지금 현재 이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여러 가지 이 센터나 팀이 있어요. 전략 경영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팀이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2페이지 보면 여기가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죠. 이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되는 게 이게 수탁기관이죠. 위탁자가 평택이니까요. 평택시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이 산출 근거에 보면 아까 2억 4천의 인건비가 한 3-4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재단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타 재단하고 또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예상에.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직고용돼서 시에서 출연하거나 해가지고 이 사업 수익에서 나오는 걸 뭐 다시 환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계속 이 재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출연되니까 이런 게 지금 재단에 계속 이게 지금 또 여기도 나름대로 또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성은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타 재단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이 제가 이렇게 재단의 저기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설립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것도 좀 거의 또 저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제가 좀 한 말씀 이걸 드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게 좀 이게 쉽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거를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 수탁자가 다시 아까 얘기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제3자한테 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또 협약서 같은 데다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됩니다. 예,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